좋아요. 이해됐어요? 넘어가 돼요? 예, 자꾸 이런 많은 말을 해봐야 돼요. 기초적인 거. 머리 손질하는 거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자분이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머리를 감다. 예, 머리 감다. 이런 말 들었어요? 예,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머리를 감고 나면 말리잖아요. 드라이기 같은 거로. 머리를 빗다. 빗지르고 머리를 여자분들도 묶잖아요. 예, 묶는 거. 예. 또 남자들 또 묶은 사람도 있죠. 예? 말총머리식으로. 예? 또 머리 자르다. 머리를 자르다. 예, 파마하다.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아, 잘 아시겠네. 제가 보니까. 제가 괜히 이거 했네요. 아, 직구조 볼게요. 직구조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안방 지금 이거를 좀 해놨는데 안방은 뭐예요? 안방은 그래서 부부가 생활하는 곳 거의 아버지와 엄마가 그러면 또 안방이면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안방이라 그러죠. 아 그래요? 예. 그거 옛날에는 이제 안방이 그 안방, 건너방, 거실 하는데 이제 아파트 구조로 봤을 때 이제 부부가 제일 주인 이제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쓰는 곳 그래서 안주인이라 그래요. 안주인. 그래서 안에 있는 방. 그래서 대개 보면은 주인들이 안에가 많이 살잖아요. 바깥에는 주로 이제 건너방이나 그런 데는 주로 애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구조가. 그러다 아파트 구조도 보니까 아파트도 보니까 안방 하면 주로 부부들이 쓰는 방. 요새는 이제 한국은 좀 돈이 많아서 맨션이 큰 경우 방이 뭐 60평 되는 경우는 안방 안에 또 침대가 별도로 있어요. 침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바깥에 또 이렇게 안방이 있고 침대만 있는 곳은 또 침실이 있고 또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어요. 넓은 데 가셔보면은 그래서 이제 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기도 있어요. 청소하기가 좀 힘들겠죠. 아파트가 크면. 그 다음에 거실은 이제 보통 텔레비 보면은 뭐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를 보거나 주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주방은 음식을 만들거나 식사하는 것이죠. 창고는요. 주로 안 쓰는 물건이나 뭐 다른 재료를 보관하는 것이죠. 화장실은 주로 목욕하거나 양치질 하는 것. 이게 화장실이란 말 표현도 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목욕탕, 목욕탕 말 잘 안 쓰네. 화장실 겸 요새. 그렇죠. 목욕하거나 또 양치질 하는 곳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직구조에 보니까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어요. 건너방은 뭐예요? 건넌방. 여기에 보면 건너서 안방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로 옆에 맞은편에 있는 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옥 같은데 보면 주인이 살고 있고 옆에 있는 건너방이 있습니다. 마루가 있고 건너방. 그 다음에 주방을 또 부엌이라고 하죠. 부엌 유사한 말이죠. 주방. 그 전에는 부엌이라고 그랬어. 부엌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살던 우리 한옥이라든가 그런 때는 시골에 있는데 부엌. 또 그러면 주방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부엌. 부엌. 또 정주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투리가 있어요. 부엌이란 말도 하죠. 또 다용도로 쓰는 것도 있고 작은 방, 조그만 방을 작은 방이라 그러죠. 다용도실은 약간 창고를 말할 수도 있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다용도. 예를 들어 다용도실을 보면 예를 들어 부엌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서 거기다 세탁기도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엌을 더 크게 쓸 수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여유 있는 부분을 다용도실이라고도 합니다. 예? 다용도실 좀 방이 아파트가 크면 그런 걸 하겠죠. 베란다 옆에도 뭐 다용도실 베란다는 앞에 있는 창문이 있대 옆에 조그만 데 해놨어요. 그러면 다용도실로 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전에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요새는 지금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공간 베이스를 이게 이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문화가 달라요. 지금 이제 방이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방은 4개가 필요치 않고 방 3개만 필요하면 하나가 용도를 하나 줬어요. 그게 하나 용도가 방으로도 쓸 수 있고 창고로도 쓸 수 있고 그럼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 그게 다용도실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화장실. 또 화장실이란 말 쓰는 것도 있지만 욕실이라고 많이 해요. 욕실이 어디냐? 욕실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욕실이 주로 목욕하고 손 씻는 곳. 물론 거기에는 변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화장실이라는 말은 좀 욕실도 많이 해요. 욕실이란 말.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있지만 또 욕실이 어디 있어요. 또 베란다는 앞 바깥에 있는 창에 나가기 전에 있는 그 베란다 아시죠? 창고는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안 쓰는 물건 갖다 놓는다 그랬죠. 이제 한옥 같으면 마당이 뭐예요? 마당. 그 바깥에 뭐 그 꽃이라든가 그런데 심어놓은 거라든가 돌이라 그런 거는 마당이라 그러죠. 또 보일러를 이제 이런 옛날 같은 기름 보일러 같은 데 있어요. 기름 보일러 있을 때는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한다. 지금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쓸 게 중앙 난방식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읽어봤어요? 이런 말 좀 다 아세요? 어때요? 어떠세요? 결혼식 뭐 다 알죠? 예? 좀 빨리 할게요. 예? 신랑 신부 아시잖아요. 예? 신랑 신부 새로 남자 여자라 그러잖아요. 주례, 청첩장, 웨딩드레스, 예식장 결혼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함 몰라요?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을 이제 함을 갖고 가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집에 함 갖고 가면 함 사시오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좀 해요. 지금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넣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신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함을 갖고 가는데 그거를 이제 요새는 한국에서 친구가 좀 요새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쨌건 그렇죠. 며칠 전에 결혼하기 하루 전도 되고 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요새도 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함 사세요. 이게 딸한테 그 여자 있는 신부집에 가서 함 사세요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젊었을 때도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 걸음 갈 때마다 돈 얼마씩 내야만 걸어갔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함 사세요. 함. 예. 안에 들어가면 별로 비싼 것도 없어요. 그냥 도둑 맞을지 모르니까 형식적인 의미지. 그러나 그걸 안 사고는 딸을 시집 보낸다라는 게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가 함직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술도 주고 또 옛날에는 이제 그게 하나 뭐 행사로 또 했겠죠. 의미 있는 행사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도 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함 팔고 뭐 걸음걸이 할 때마다 뭐 돈 주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신부 집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함 집에까지 들어와면 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너무 심하는 거고 너무 이제 뭐 1m, 5m, 4m, 3m, 2m인데 너무 자꾸 이제 밤 늦은데 너무 함사라고 주변에 시끄럽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밤 10시 넘고 그러는데 막 시끄럽게 함소리 하면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것도 돈을 또 줄만치 줘요.
옛날에는 몇십만 원 정도 주면 그러면 됐는데 막 또 잘 산 집은 더 주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남자 친구들이 밀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여자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밀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함지기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들어가는데 돈 함이 들어가는데 뭐 돈 주겠어요? 주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켓은 뭐 결혼할 때 여자들이 가는 거 있잖아요. 부켓. 그래서 뒤에 하면 하고 축의금 결혼할 때 이제 축하한다 그래서 돈을 좀 내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패백 결혼 끝나고 나면 서로 이제 양가 부모한테 인사하는 걸 패백이라 그래요. 예. 또 상견례 그러면 서로 결혼하기 전에 보는 거 상견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가 보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나 부모, 신부의 부모님이나 사돈이 처음에 만나는 거 상견례. 예, 서로 만나는 거 보는 거다. 서로 한자어예요. 서로 보는 거다. 약혼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죠. 또 야외 촬영 바깥에서 촬영하는 거. 피로연 보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손님들한테 이렇게 음식 갖다 장만해서 해주는 거 피로연이라 그러잖아요. 피로연. 피로연이란 말을 또 피로니까 피곤하니까 피로해서 연이다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올라면 멀리서 오잖아요.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뭐 국수도 우리나라 옛날 국수도 국수도 온다 그러잖아요. 피로연이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뷔페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요. 뷔페. 중국도 그렇게 한다 그러던데 중국에서 식당 같은 데 하고. 요새는 또 한국서는 아주 결혼식을 조금 이제 좀 좋은 직장 다닌 사람들은 그 피로에는 결혼을 해요. 결혼식은 진행을 해. 신랑 신부하고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하객들은 밥을 먹으면서 봐요. 피로연을. 자기는 이제 뭐 그전에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나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밥은 먹고 저쪽에서는 결혼하고 그런 게 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혼여행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 가죠.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신랑 신부 이런 것들은 뭐 사진 찍는 거고 이건 뭐 신혼여행 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주로 패백이라 그러잖아요. 패백. 그래서 뭐 대출 넣어주고 뭐 아들 낳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고. 중국도 신혼여행 갑니까? 예, 갔어요? 신혼여행? 가셨어요? 예. 안 가봤어요? 되게 신혼여행 다 가지 않아요? 그래요? 예? 안 가봤어요? 결혼식 하고 나면 그럼 어디 가요 그냥? 집에? 신랑 집에? 신부 집에? 신랑 집에? 이제 한국은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신혼여행이 그 어느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할 때는 또 거의 갔어요.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사람들은 제주도를 옛날에 많이 갔고 또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도 많이 가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해외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이제 안 가는 또 옛날에는 또 그냥 하루만 자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일이 바쁘고 그런 사람은 뭐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에 하루 자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뭐 신혼여행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제적인 사정이나 또 자기의 또 취미 나는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배낭 두 사람이 취미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이게 요새는 개성이 강한 시대니까 꼭 어디 간다는 지금 요새 되게 가면 이제 주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혼여행 또 많이 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휴가를 줘요. 결혼할 때 그러면 뭐 3박 4일은 아니지만 한 2박 3일 또 한 3박 4일 정도는 뭐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그전에는 이제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제주도가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동남아가 더 가는 게 싸서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조금 한 5분 쉬었다가 원래 이제 이 교재 내용이 국가에서 해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이걸 해주는 건데 제가 이제 국가에서 이 책 내용이 이 내용이 국가에 있는 기관에서 해놨기 때문에 좀 했는데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차 위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해드리는 거. 시험에는 나오는 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시험이 안 나오는 것은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실생활에 또 알아야 되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 그러잖아요. 텔레비. 한국에 오시면 텔레비를 많이 봐요. 주부들이 주로 드라마를 많은데 주로 영어가 많아요. 영어. 텔레비전도 영어예요. 텔레비전 또 프로그램도 영어라고. 영어예요.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 드라마라는 건 뭐냐면 멜로드라마. 남자 여자 애정을 해서 나온 거 멜로드라마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일간 세상 살아가는 거를 하나의 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드라마라 그래. 드라마를 참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도 많이 보잖아요. 뭐 이제 옛날로 같으면 뭐 겨울연가 그런 거 봤어요? 겨울연가? 네, 겨울연가 그런 게 드라마라 그러죠. 예, 남이섬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요새 최근 들어서 뭐 9시나 8시 되면 일일 드라마가 있으니까 교포분들이 매일 보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못 봐요. 한국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그 한국 드라마가 한국말 알아먹으면 재밌다 그래요. 교포분들이. 근데 중국의 드라마도 내가 봐요. 중국 그 텔레비를 보는데 중국 드라마는 조금 이제 저한테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화면을 느리게 안 해. 좀 약간 천천히 이렇게 우리 한국의 드라마는 너무 막 질질 끄는 경우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많이 해주는데 중국 드라마는 간략하게 화면이 나가는 상황을 빨리빨리 해주니까 조금 그런 점은 좋은데 좀 세부적인 거는 좀 타치할 때 연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보면 여기 또 중국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중국에 여기 이제 홍콩인가 모르겠어요. 홍콩 텔레비인가 모르는데 연기자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럽니까? 중국 텔레비? 연기자가 나온 사람 또 나오고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그것도 한 10년 전에 그랬는데 연기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다양한 사람이 나오죠. 한국은 연기자라 그러잖아요. 여자 연기자, 남자 연기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을 연기자라 그래요. 연기자. 저 연기자 연기를 참 잘하네. 그렇게 하죠. 저는 연기자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탤런트. 예.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탤런트. 그것 영어예요. 재능이니까. 탤런트. 뉴스도 영어예요. 뉴스. 예, 뉴스. 9시, 10시 뉴스. 7시 뉴스입니다. 이것도 영어죠. 토론은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토론. A라는 사람과 A도 영어죠. 그래서 뭐 홍길려가 뭐 같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을 가지는 거예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토론이라 그러죠.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토론. 중국말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도. 지금 토론 우리 국어의 파트에 넣어놨거든요. 토론. 이게 토론한테. 토론. 이것도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이게 시사 토론. 시사적인 거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일어났었던 이야기. 지금 이런 거 있죠. 지금 뭐 시사적인 거니까
이거죠, 이거 써요. 이거 이렇게 쓰나요? 시사. 에, 시사 토론이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지금 요새 나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초기암이 침몰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토론할 수 있죠. 그게 그런 것들 토론할 수 있고. 예, 그런 거 나오죠. 그거 내가 말한 거잖아요. 아마 이제 토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합니다. 시사 토론이. 근데 이제 배가 어떻게 해서 침몰이 됐느냐, 또 그게 이제 또 그게 사실이냐, 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게 토론이라 시사 토론회. 이제 시사 요새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선거 때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른 노무현 대통령 뭐 다른 사람들 측에서 이제 그 전에 있는 그 했던 거 이제 서로 대통령 입 후보자들이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는 애들이잖아요. 6시나 5시에 보면은 해줘요. 그 뭐냐 그런 거가 아마 우리 맞을지도 몰라. 애들 프로그램이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 애들의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나한테 좀 많이 익숙해질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영어를 배우려면 애들 프로그램 많이 봅니다. 성인도 영어 어학을 배우는 것은 그게 실생활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많이 언어 단어 도움에 되니까 좀 기회가 되면은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텔레비가 KBS, MBC, SBS, 또 KBS2가 있어요. 또 KBS2 그리고 또 경인방송도 있어요. 경인방송.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지금 이제 한국말 모르니까 모르지만 또 하나를 보면 또 마약 같아서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연속극. 일일 연속극이 있어요. 주말 연속극. 주말에 하는 건 주말에 하니까 주말 연속극이라 그러죠. 매일 하는 거 일일 연속극. 그걸 보면 이제 그다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그거를 또 많이 해서 주부들이 또 아침에 이제 학원에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아침에 또 일반 한국에 있는 주부들은 아침 식사 준비해주고 나면 아침에 드라마 많이 봅니다. 아침 드라마. 맨 그냥 주로 여자들은 사랑 이야기. 예. 그래가지고 뭐 주로 이제 애정 문제. 예? 뭐 주로 요새 테마가 이혼이에요. 이혼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코미디 프로. 코미디는 웃기는 거. 개그 프로. 그를 코미디 프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개그 프로라고 그럽니다. 개그. 그래서 웃기는 거 한국말을 알아야 좀 재밌어요. 한국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 배 갖고 있으면 너 배 아프다. 너무 좋은 배가 있으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너 배가 이제 그 먹는 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 그걸 보니까 내가 배가 아파. 너 배 보니까 내가 배 아프다. 그렇게 하면 좀 약간 그 위트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그게 그 코미디나 개그 프로. 조금 이제 말 안 되는 것 하면서도 말 되는 거. 이게 조금 이제 한국어를 좀 정확하게 알면 재미있죠. 또 쇼는 노래 같은 거, 춤. 요새는 또 뭐 밤에 보면 음악회도 좀 하고 음악회 한국 노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요새는 또 퀴즈, 예? 한국어 퀴즈 어려운 퀴즈도 있어요.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KBS, MBC, SBS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뉴스는 반드시 보시고 드라마도 하나 정도는 보신 게 좋아요. 여자분들이 또 그런 걸 봐야 서로 한국 사람 만나면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보고 또 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케이블 TV도 보잖아요. 케이블 TV라 있어서 뭐 인터넷이 설치되면은 케이블 TV까지 가고 뭐 우리 지금 학원에 있으면 케이블 TV 뭐 엄청 나옵니다. 한 50개, 60개. 또 밤에 되면은 뭐 돈을 더 많이 주면 120개도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도 거의
좀 케이블 TV가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일본 수준까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 말하기는 곤란한데 학습 면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BBC도 들어와. 또 중국의 CC 방송도 들어온 것도 있어요. CC도 들어오고 또 ABC 뭐 지금 뭐 블룸버그까지 다 들어오고 일본 방송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너무 막 골프, 체육, 축구 막 다양하게 들어오죠. 근데 또 보면 뭐 이 리모컨만 갖고 있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리모컨이 다양하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테레비를 좀 활용하신 게 좋아요. 테레비. 그래서 가능하면 할 일 없으면 공부하기 싫으면 차라리 테레비 보고 있는 게 나아요. 듣기라도 하면. 그래도 하면 들어보면 단어가 한번 들어보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 수도 있고 또 궁금하면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어머니는 보시죠? 예, 보시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듣기가.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레비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한국어 배우는 도구입니다. 여기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뭐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줘요.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게 뭐죠? 뉴스죠. 뉴스에는 주로 이제 오늘 사건도 나오고 거기에는 또 날씨도 해주죠. 날씨를 해준 데가 어디예요? 기상청. 그렇죠. 기상청.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봐요? 프로그램을 봐요. 남편은 무슨 프로그램을 보며 배꼽 잡고 웃어요. 너무 좋아해요. 뭐겠어요? 남편이 무슨 드라마를 코미디죠. 예, 개그 프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들이 별로 웃을 일이 없으니까 개그 프로 보고 웃는다. 그래서 부인들이 좀 화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되게 이제 그 개그 프로 본 사람 보면 개그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웃느냐 유치하다 그래. 유치. 그 한국에서 보면은 개그 프로 보면 조금 어떤 사람 유치하다 그럽니다. 유치하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치하다. 저 사람이 격이 안 맞게 웃기지도 않는 거 갖고 웃고 그런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별로 웃긴 일도 아닌데 저거 되게 유치한 행동하는 거 가지고 웃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개그맨들이 유치해야 재밌잖아요. 사람이 중상적으로 폰만 잡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좀 오바된 행동, 그 다음에 막 말도 엉뚱한 소리,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웃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좀 잘된 사람이 조금 약간 이제 망가진다는 모습을 좀 할 때 조금 분수 같은 모습. 분수라고 들어봤어요? 분수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나이에는 걸맞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걸 했다 이 말. 애들 같은 행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사이 나이 안 맞으니까 분수 같다 그런 말 해요. 저 사람이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또 엉뚱한 행동했다. 그러면 분수라 그래요. 여자들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자들도 좀 예를 들어서 저 나이에 뭐 어떤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일을 잘못했을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푼수 같은 여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뭐 공주 스타일 있잖아요. 공주 스타일. 자기가 나이 맞게 입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 20대 같이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한다든가 할머니가 약간 푼수 떨고 있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좀 애를 적절하게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배우라 그랬죠.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텔레비전에서는 영화 배우도 있고 근데 텔레비 배우라고도 안 하고지만 탤런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텔레비에서는 탤런트. 그것도 영어죠. 영어. 탤런트. 탤런트가 탤런트 재능 있는 거라고 해서 영문이에요. 영문. 탤런트. 이런 말도 씁니다. 그리고 감독은 드라마 전체를 만든 사람을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또 카메라 감독은 뭐예요? 카메라 있잖아요. 찍는 거. 카메라. 사진 찍는 걸 뭐라 그래요? 사진 찍는 거를 카메라라 그러는데 요새는 또 뭐가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디카. 디카라고 들어봤어요? 디카? 디지털 카메라? 아세요? 모르세요? 디카.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집에? 카메라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옛날 카메라가 있고 옛날은 필름을 넣은 거 카메라고 그냥 이런 보통 이런 사진기로 찍으면 카메라도 여기다 넣으면 바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 컴퓨터 예, 그걸 넣고 그것도 슬라이더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죠. 그다음에 작가는 뭐예요? 작가 드라마 내용을 쓰는 드라마 작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있고